보험을 보다 쉽게 학교처럼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는 보험 정보 쇼. 보험스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보험스쿨의 반장 장유린아입니다. 저희 보험스쿨에서는요, 알쏭달쏭한 보험과 관련된 알짜 정보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관련한 문의들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23772-0209번 그리고 보험 리모델링 받고 싶어요 하신다면 보험 두 글자를 샵 377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보험스쿨 시원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1교시의 종소리가 울렸네요. 1교시는요, 바로 또 보험과 관련된 강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분을 소개해드려야겠죠. 인카골드 사업단의 김경재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카골드 사업단의 김경재입니다. 유용한 보험 상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1교시에는 어떤 내용을 또 배우게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1교시 강의,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을 완료할 수 있는 감액 완납 및 연장 정기에 대해서 배워봅니다. 네, 보험을 가입했는데 불경기를 만났거나 금전적으로 너무 돈이 급해서 보험을 해지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생기시더라고요. 자, 이럴 때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보험 해지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들이 이럴 땐 들 텐데 선생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보험을 가입할 때 대부분 분들이 걱정하는 게 있죠. 이제 바로 내가 이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또는 만일 보험료 내기가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라는 어떤 이런 고민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가입을 했지만 또 혹시나 살면서 이 보험료를 제때 내기 어려워지는 시기라도 오게 되면 또 해지를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덜컥 보험을 해약하기보다는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을 좀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고민을 덜어드릴 만한 두 가지 정보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감액 완납 그리고 연장 정기라는 두 가지 제도인데요. 이 두 가지 제도는 주로 이제 종신보험 상품에 적용이 되는 제도인데요. 두 제도에 대해서 좀 잘 알면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또 보장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완납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을 또 해지하지 않고도 보장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완납할 수 있다라고 하니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또 저희가 그런 유용한 팁들을 알 수 있을지 지금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먼저 이 감액제도하고 이 감액 완납제도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 감액제도라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보험 계약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보험 계약 중에 일부 규모를 좀 축소해서 보험료를 줄이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최초에 가입할 때는 사망보험금 1억에 가입을 했는데 이것을 5천만 원으로 만약에 감액을 하게 되면 그만큼 보험료를 좀 줄이게 되겠죠. 다만 이제 이 감액을 하게 되면 보험료는 줄지만 보험료는 계속 불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또 그에 맞춰서 보장의 크기도 줄어든다는 점은 잊지 마셔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감액 완납 제도라는 것은 보험료 납입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만기로 해서 납부한 것으로 보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보장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최초 20년 납으로 계약을 했는데 약 한 수년이 지나서 한 14년 정도 지났다고 예를 들면 그 시점에 그 시점까지 불입한 상태에서의 그 보험료를 완납 처리를 한 다음에 그 금액으로 이제 보장 금액을 재계산해서 감액 처리하는 거고요. 납입 기간이 이제 아직 남아 있는데 납입 여력이 없거나 또는 다른 보장을 추가로 준비하고자 할 때 해지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감액 완납 처리를 하시게 되면 해당 보험은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할 때 아주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감액 완납 제도는 보장에 대한 기간, 여기에 대한 지급 조건은 그대로 두고요. 이 가격만 좀 톤 다운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연장 정기 제도, 말부터 좀 어렵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연장 정기 제도라는 것은 이 감액 완납 제도처럼 더 이상 보험료를 불입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는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제 다만 연장 정기 제도는 납입 완료 처리를 한 다음에 보험 금액이 아니라 보장 기간을 줄이는 기능입니다.
즉 이제 현 시점까지 불입한 보험료로 보장 기간을 재계산을 해서 적용하는 개념인데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에는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했지만 이 연장 정기 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보장 기간에 제한이 없는 종신보험은 아니고 보험 만기가 이렇게 정해지는 정기보험 형태로 바뀌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변경 시점의 그 해지 환급금에 따라서 보장 기간과 이 금액이 바뀌는 것이고 다시 이제 이 종신보험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시 종신보험으로는 좀 되돌아가기는 어렵다라는 건데, 자, 연장정기제도 보장 금액은 그대로 두면서 보장 기간을 줄여주는 제도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제도들을 어떨 때 활용하면 우리가 가장 적절하게 활용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그 감액 완납과 연장 정기를 활용하는 예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사정상 보험을 해지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해지하지 않고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어쨌든 보험료는 완납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보험료는 납입하지 않아도 보장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경우인데요. 바로 이제 리모델링, 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감액 완납 처리를 하게 되면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험료는 완납 처리가 돼서 더 이상 보험료를 불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보험료가 남겠죠. 그만큼의 보험료로 부족한 보장을 추가로 가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보험을 해지하지도 않고 유지하고 싶거나 보험을 리모델링 할 때 꼭 이렇게 감액 완납 제도나 연장 정기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쉬운 예를 통해서도 좀 이해하기 괜찮을까요, 선생님? 네, 그 감액 완납을 활용한 보험 리모델링을 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표를 보시면 이제 기존에 A사의 종신보험에 이렇게 가입한 케이스입니다. 주계약 1억 원에 가입을 했고요. 재사망 특약도 1억 원, 그리고 암 진단 특약이 3천만 원, 그리고 성인질환 특약에 1,000만 원이 가입되어 있고 매월 보험료는 20만 5,400원씩을 불입하고 있는 계약입니다. 20년 납으로. 이제 이 계약을 감액 완납을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주계약을 그 완납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보험료로 보험금을 재계산을 했겠죠. 그래서 주계약은 1억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줄게 되고요. 또 재사망 특약도 같은 비율만큼 5,500으로 줄고요. 암진단 특약도 1,750만 원, 성인질환 특약도 550만 원 이런 식으로 줄게 되는 거죠. 대신에 보험료는 20만 5천 원의 보험료는 더 이상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의 보험료를 통해서 B사의 건강보험을 이제 추가로 가입을 하는 형태인데요. 암진단에 4천만 원, 그리고 요즘에 트렌드가 되고 있죠. 이 유사암, 소외감에 대해서 3천만 원을 추가로 가입을 하고 또 뇌혈관 질환비 그리고 심혈관 질환비를 각각 2천만 원씩 준비를 해서 새로운 B사 건강보험에 14만 7,300원을 내지만 기존에 납입하고 있던 20만 5천 원보다 보험료는 훨씬 줄어들게 되지만 보장은 어떻게 좀 더 훨씬 2배 이상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자, 전부 다 그럼 이 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 왜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도 생깁니다. 전문가님 또 이 제도에 대한 어떤 제한이나 또 유의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 드는데 어떤 부분들을 좀 유의해야 될까요? 네, 이 제도를 활용할 때 유의사항을 몇 가지 좀 알려드리겠는데요. 이 제도는 이제 먼저 모든 보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로 이제 종신보험에 대해서만 이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보통은 10년 이상 경과된 보험에 대해서 적용이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각 해당 회사 콜센터에 연락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우선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감액 완납이나 이런 연장 정기 신청을 했다고 해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납입을 종료하는 대신에 그 보험료만큼으로 보장 금액을 조정하거나 또는 보험 기간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 환급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로 계속 이 보험을 이제 유지할 경우에 발생되는 환급금은 또 이제 상황마다 다르다는 점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어렵게 가입한 보험인데 이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오랫동안 그 유지해온 보험을 해지해야 된다면 무척 좀 안타깝겠죠. 그럴 때 이런 기능이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또 리모델링 과정에서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기는 조금 아깝고
또 유지하기는 또 버겁고 이런 상황일 때 이 두 가지 제도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현명하게 보장도 업그레이드하고 또 보험료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라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험 중도에 좀 해지하면 많은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오늘 알려주신 감액 완납 제도 그리고 더불어서 연장 정기 제도에 대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방송에서 나온 내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전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2-0209번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험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1교시 함께해 주신 김경재 선생님 고맙습니다. 보험스쿨 저희는 2교시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2교시에 또 보험스쿨 시작해 보겠습니다. 2교시는요, 보험 리모델링을 해드리는 보험 리모델링 시간 될 텐데요. 2교시 함께 해주실 선생님 먼저 소개시켜 드립니다. 인카골드 사업단의 임형묵 선생님 그리고 김경재 선생님 같이 해주실 예정이에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카골드 사업단 임형묵입니다. 리모델링 요목조목 파헤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조목조목 알려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사연자분의 화면부터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가족력으로 고혈압이 있어 30대 초반 때부터 혈압약을 복용 중에 있는데요. 요즘에 몸도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껴서 보험에 대해 알아보던 중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들이 적정한지 궁금해 이렇게 사연을 남기게 됐습니다. 가입한 보험은 많지 않지만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어서 오세요. 30대 중반 남성분이신데 가입된 보험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리모델링 해드려야죠. 자, 선생님 이분이요. 자세한 상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실 수 있나요? 김경재 선생님. 네. 이번 사연은 이제 그 가족력이 있고요. 이 고혈압약을 꾸준히 복용 중이신 30대 중반의 젊은 남성분이셨는데요. 네, 현재 그 지병이 있음에도 이제 보험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가 최근 들어서 뭐 두통도 생기고 또 가슴 통증도 종종 느끼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좀 느끼시면서 이번 기회에 보험 점검을 받아보고 싶어서 이제 사연을 남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험 점검 당시에 주기적으로 이제 병원 처방을 받아서 약을 이제 복용 중이신데도 실손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셨고요. 또 보험은 건강보험 2건하고 운전자 보험 1건만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연자님하고 이제 상담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었는데요. 기본적인 가족력이 상당히 좀 많으신 데다가 또 가족을 위한 이런 경제적 활동기에 본인의 그 조기 사망에 대한 사망보험금에 대한 필요성도 어느 정도 느끼고 계셨던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가족력이 정말 많기 때문에 또 이런 경제적인 활동기에 사망보험금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실 정도니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사연자분의 보험 가입이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임형묵 선생님 알려주시죠. 네,
가입된 보험을 한번 보면 건강보험 2건 중 1건은 진단금 위주로 가입이 되어 있었으며 또 다른 1건은 수술비 위주로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보장 범위 목적에 따라서 따로따로 가입되어 있다는 점은 좋았고요. 운전자 보험 역시 최근에 변경된 보장에 맞게 가입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진단금으로는 암 1,500만 원, 유사암 300만 원, 그리고 2대 질환으로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수술비는 암 수술비를 비롯해 기타 질병과 재수술까지 보장하는 형태로 전체적으로 가입된 보험은 총 3건에 매월 약 16만 원 정도를 납입 중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고혈압의 약을 좀 드신다라고 했는데 가입된 보험의 금액 대비 조금은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 듭니다. 김경재 선생님, 이 사연자분의 보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 이분의 경우는 고혈압에 대한 이제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혈압약을 일찍부터 이제 복용을 하고 계셨고요. 또 고혈압 말고도 이제 증조부 형제분들이 뭐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현재 가입된 보험의 진단 범위하고 이제 보장 금액을 가장 먼저 이렇게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암 진단금 금액이 1,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너무 작은 보장 금액이고요. 또 소외감이라고 이제 불리는 유사암, 이 유사암 진단금 역시 일반암 진단금의 20%인 300만 원밖에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보장 금액이 아주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뇌에 대한 진단금은 전체 그 뇌혈관 질환의 약 64% 정도 차지하고 있는 뇌졸중이라는 특약으로만 보장이 되어 있었고요. 특히 심장 질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문제가 있었는데요. 전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의 약 9.4%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로만으로만 이렇게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각각 1,000만 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고요. 사실 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주로 자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가입자 입장에서 그 진단금을 받을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데다가 특히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금은 제 주변에서도 진단금 수령 사례를 좀 찾기 어려울 정도로 확률이 낮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협심증과 같은 이런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수술비 특약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수술 보장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장 금액이 매우 작고요. 또 뇌혈관, 심혈관 질환과 같은 이런 2대 질환에 대한 추가 수술비가 아주 매우 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실손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수술비 플랜이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좀 없는 것이 좀 안타까웠고요. 또 사망보장에 대한 그 니즈 마음은 있으시나 역시 사망보험금 또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부족한 진단 금액을 업셀링하고 또 이 고혈압 합병증의 2대 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도 조금 업셀링을 하고 암 진단금에 대해서는 유사암 진단금 그리고 이런 표적항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2대 질환 수술비 이런 추가 보강하고 사망에 대한 보장도 추가가 필요한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보험료가 좀 많이 지출이 되는 경우를 줄이는 리모델링을 많이 했다라면 오늘의 이분의 케이스는 반대로 좀 업셀링을 하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례적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업세일링 된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암을 비롯해서 2대 질병에 대한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로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명국 선생님, 고혈압 무섭다는 거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혈압이 2대 질병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밀접한가요? 네, 상당히 밀접하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고혈압은 고혈당, 즉 당뇨병만큼이나 합병증의 위험한 질병입니다. 우리나라는 고혈압 수치, 즉 수축기 혈압 140 이상, 이완기 혈압 90 이상일 경우에는 고혈압으로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고혈압으로 이제 신체 부위의 합병증을 확인해 보면 대표적으로 눈, 뇌, 심장, 신장, 생식기 등에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가장 무서운 거는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이죠. 이 두 가지가 왜 무섭냐면 상당히 짧은 골드 타임이 대표적이라 무섭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뇌졸중 및 급성 심근경색은 생사를 가르는 5분이라고 할 정도로 골든 타임에 민감하며 골든 타임은 뇌졸중은 3시간, 급성 심근경색은 2시간으로 상당히 짧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드타임을 놓칠 경우는 바로 사망까지 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고 또 내가 골든타임을 맞췄다라고 해도 후유장애가 남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데다가 치료 기간 동안에 경제 활동을 못할 만큼 경제적 타격 또한 오게 되는 것이죠. 고혈압에 대한 합병증을 미리 파악하여 보장 범위를 최대한 넓은 범위로 보장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든타임도 짧은 데다가 여기에 후유증까지 무섭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임형무 선생님, 그럼 이런 2대 질병에 대한 조기 증상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기 증상으로는 이제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호흡 곤란이 온다던가 아니면 식은땀, 구토, 현기증이 나타날 때 심근경색을 의심해 보셔야 하고요. 한쪽 마비, 갑작스러운 언어 및 시각 장애, 그다음에 어지럼증, 심한 두통 등은 뇌졸중의 조기 증상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해당 증상을 숙지하고 증상 발생 시 빠른 대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하며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치료는 증상 발생 후 빨리 치료를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적정한 치료를 위해 골든타임을 꼭 기억하셨다가 병원 진료를 필히 받아보시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혈압의 합병증까지 여기에 전조 증상. 와, 생각만 해도 정말 무섭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경재 선생님, 2대 질환이 뭐 통계적으로 자료가 좀 나와 있을까요? 좀 그런 시각적인 자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그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네. 앵커님은 전 세계 사망 1위, 원인 1위가 무슨 질병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암이다라고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맞나요? 예, 그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1위로 암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이제 그 2019년 전 세계 사망 원인 순위표를 보시면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는 심혈관 질환 진단이고요. 2위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2030년 정도가 되면 매년 2,300만 명 정도가 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고요. 매년 호주 인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 세계 심장 연합이 매년 그 9월 29일을 세계 심장의 날로 제정한 만큼 2대 질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좀 느끼실 텐데요. 우리나라 사정도 별반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 표와 같이 10대 사망 원인에 대해서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심장 질환은 2위,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 4위를 차지할 만큼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히는 질환입니다. 2대 질환의 특징으로 대부분 이제 예고 없이 갑자기 이제 증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 발생할지 모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고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하니 더욱더 잘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 전 세계 사망 원인 1, 2위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김경재 선생님, 2대 질병에 대해 흔히들 뭐 뇌졸중이다, 심근경색이다 정도로 좀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세부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당연히 이제 보장 범위를 좀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아마 가입되어 있는 2대 질환에 대해서 특약을 잘 확인해 보시면 대부분 뇌출혈 또는 급성 심근경색이 월등히 많이 가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장 범위가 작은 만큼 그만큼 보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그 2대 진단비 구성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을 가장 많이 가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험은 어떤 것이든 이제 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가입 안 한 것보다는 당연히 좋겠죠. 다만 여기서 이제 큰 문제점이라는 것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이 두 가지만 가입을 하셔도 또 뇌질환, 심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을 전부 보장받는다는 어떤 그런 잘못된 인지가 큰 문제로 인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 그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좀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심혈관 질환은 크게 이 허혈성 심장 질환하고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흔히들 많이 가입이 되어 있는 급성 심근경색증은 전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의 약 10% 정도밖에 되지는 않죠. 나머지가 이제 기타 협심증과 같은 이런 허혈성 심장 질환이 대부분인데요. 과거 보험에서는 이 급성 심근경색증만 보장하는 상품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이 심혈관 질환 전체, 즉 협심증을 포함한 이 심혈관 질환 진단비가 대세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허혈성 심장 질환까지도 진단금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심혈관 질환 진단 특약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고요.
혹시 내 보험이 이런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로만 구성이 돼 있다라면 꼭 이 부분을 추가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2천만 원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질환 진단비 1천만 원 이렇게 합쳐서 약 3천만 원 정도는 최소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적정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급성 심근경색뿐만 아닌 또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까지 폭을 넓혀야 된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임형목 선생님, 심장질환 못지않은 뇌혈관 질환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뇌혈관 질환도 심장 질환처럼 크게 뇌졸중과 기타 뇌혈관 질환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뇌졸중 질환은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과 뇌혈관이 경색되는 뇌경색을 합쳐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뇌혈관 뇌 질환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과거의 생명보험사 상품 중 대부분 뇌출혈만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 많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뇌출혈은 발병률의 전체 뇌혈관 질환 중 10%밖에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가입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보장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제 손해보험사에서는 뇌경색을 포함한 뇌졸중으로 보장을 했지만 나머지 31.6%에 해당하는 기타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이 누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내 보험에 뇌졸중 또는 뇌출혈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뇌혈관 질환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2대 진단비에 대한 폭넓은 준비가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경재 선생님, 그런데요, 여기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2대 진단비를 보상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CI 보험에서도 뇌혈관과 더불어 심혈관 전체를 보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이야기도 들리는데 이 보장이 안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네, 그 최근 들은 질문 중에 가장 좋은 질문 같습니다. 아, 최고였나요? 예. 감사합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CI 보험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CI 보험에서 보장하는 중대한 뇌졸중과 이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보장과 관련된 이 분쟁이 지금도 늘 끊이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그 CI 보험에서 말하는 중대한 뇌졸중에 대한 정의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그 CI 보험의 약관에서 뇌졸중에 의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조건으로 중대한 뇌졸중을 이렇게 꼽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미하는 중대한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이 약관에 따르면 일상생활 기본 동작의 25% 이상 제한이 되는 장애 상태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즉 뇌졸중 진단으로서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야지만이 진단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표를 또 이 장애평가표를 보시면 각 항목의 그 최고 지급률이 대부분 20%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심각한 장애 상태와 그 CI 보험에서 인정해주는 이 장애율 이거는 꽤 괴리가 좀 있고요. 한마디로 그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방 밖을 나설 수 없는 어지간히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뇌졸중으로 25% 이상의 장애 상태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CI 보험의 중대한 뇌졸중 진단금은 지급받기가 좀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분쟁이 잦은 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CI 보험에서 중대한의 의미를 더 잘 알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자, 임형목 선생님, 뇌졸중 말고도 급성 심근경색에서 중대한이라는 조건이 따로 붙는 경우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CI 보험에서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역시나 중대한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약관을 보시면 ST 분절, T파, Q파나 CKMB라는 알 수 없는 의학 용어들이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도가 매우 심한 심근경색증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장 근육의 일부가 다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개사를 해야 하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허혈성 심장 질환인 모든 종류의 협심증을 보장해서 제외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관상에서 급성 심근경색증과의 차이를 보시면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은 일반 보험 상품의 급성 심근경색증 분류표를 사용하지 않고 CI
CI 보험 약관상에 기술된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의 특징과 진단 방법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는 점에서 일반적인 급성 심근경색 보상 기준과 차이가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면 보상받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대 질환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 보험이 CI 보험이라면 다시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해봤는데요. 자, 김경재 선생님, 혹시 이대 진단비 보험 가입을 하는 그 요령에 대해서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대 진단비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폭넓게 보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그 뇌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특약 구성이 뇌졸중 진단비 또는 뇌출혈 진단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는 그 외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 특약이 나한테 있는지 여부를 좀 꼭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그 뇌혈관 질환 진단비 특약이 없다라고 한다면 해당 특약을 가입하지 마시고 다른 보험을 좀 전문가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좀 준비를 하셔야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심장 질환의 경우에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라는 특약만 존재하고 있다면 역시 그 전문가 좀 추천을 통해서 심혈관 질환 진단비 특약이 있는 보험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추가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이대 진단비 보험의 경우도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비갱신형은 이제 처음 그 가입한 시점의 금액으로 일정한 기간만 납입을 하고 나면 만기까지 마음 편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이제 갱신형을 선택을 하게 되면 갱신 때마다 나이에 따른 그 위험률 증가로 인해서 보험료가 크게 오르게 되고 또 평생을 또 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3대 중대질환에 대한 그 부분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갱신형으로 짧은 보장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정작 보장이 필요한 시기에는 보장이 끊기거나 또는 재가입을 할 때 보험료 증가 등으로 인해서 가입을 놓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비갱신형으로 먼저 보장 기간을 길게 가입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갱신형으로 이렇게 추가로 준비를 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알려드린 다양한 가입 요령들 꼭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영묵 선생님, 오늘 리모델링 지금 설명한 대로요. 이대 진단비 등도 보강에서 나온 결과인지 궁금합니다. 보강됐나요? 네, 상당히 보강을 잘 해드렸던 사연인데요. 이번 사연 같은 경우에는 연령 대비 가입된 보험이 현저히 적어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처음으로 금액을 낮추기보다는 금액을 업그레이드를 해드렸습니다. 다소 금액은 올라갔지만 사연자님의 소득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보장 금액과 보장 범위를 보강을 해드렸습니다. 보장 범위는 포커스는 3대 질병 진단 금액을 업그레이드와 더불어 경제활동 기간 중 조기 사망에 대한 위험 준비였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기존 건강보험 1위 보험료 대비 암 진단금도 적고 이대 진단비도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을 보장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가감하게 정리를 하였고요. 대신 암보험, 건강보험, 그리고 정기보험 이렇게 3건의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 드렸습니다. 리모델링 이전에 보장이 없었던 사망보험금을 종신보험보다 저렴한 정기보험으로 질병 사망과 재해 사망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가입을 해드렸고요. 납입 가능한 보험료 수준을 고려해서 1년치 연봉 수준의 정도 사망보험금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암진단금은 기존 1,500만 원으로 무척 부족하였으나 총 6천만 원으로 업그레이드와 유사암 진단금 또한 3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해 드렸고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은 기존 보험을 정리 후 새롭게 뇌혈관 진단비와 심혈관 진단비로 각각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대 질환 수술비도 중요한 보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 수술 회당 2천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도록 보완을 해드려서 결론적으로는 보험료는 기존 월 16만 원 정도 수준으로 납입을 하셨던 것을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월 23만 원 수준으로 월 보험료 7만 원가량은 증가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3대 진단비를 비롯해 사망 보장까지 그리고 수술비까지 넓은 보장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에 사연자님도 무척이나 만족해 하실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의 보장 금액과 여기에 보장 범위를 보강해 드렸기 때문에 든든하실 것 같네요. 김경재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또 한마디가 있으실까요?
네, 앞서서 우리 CI 보험 관련된 얘기도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이 과거에는 이 CI 보험뿐만이 아니라 이 뇌졸중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진단금이라는 특약밖에 존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또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없던 보장도 많이 생겼고요. 보험사들도 발맞춰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 오래된 보험이 무조건 좋은 것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그런 인식 때문에 확률이 낮은 보험을 계속 고집을 하시는 것보다는 오늘 이 사연자분처럼 현실에 맞게 그리고 현재 트렌드에 맞게 보장받을 확률을 높은 특약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또 보장받을 확률 높은 특약으로 리모델링 하시기를 추천해 드렸네요. 자, 리모델링 정말 저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시청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3772-0209번, 문자샵 3772번으로 보험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 리모델링 도와드립니다. 오늘 또 2교시를 화려하게 장식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보험스쿨 저희 이제는요 3교시로 넘어갑니다. 잠시만요. 네, 보험스쿨 3교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3교시에서는요,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질문들을 모아서 하나씩 대답해드리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3교시 이분과 또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카골드 사업단의 전민경 선생님 자리해 주셨네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카골드 사업단 전민경입니다. 오늘은 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Q&A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보험 일을 시작을 하면서 고객님들께서 받는 질문들로 보험에 대한 공부를 정말 많이 하게 됐었는데요. 사람에 따라 상황이 다 다르고 보험이 필요한 부분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누구나 궁금할 수 있는 질문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고객님들 사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에 찬 목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남성으로 현재 아내와 딸 이렇게 3인 가족입니다. 아내가요 보험 설계사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3인 가족 기준 보험료가 37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제 급여의 10%가 넘는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다니 이게 도무지 맞는 금액인지 의문이 드는데요. 네. 더 사연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가 사연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보험료가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적정한 가격인가 보험료가 의문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전민경 선생님, 이 사연자분의 고민을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월급이 300만 원 정도로 10%가 넘는 금액을 보험료로 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분은 가족 3인 기준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혼자서 경제적인 활동 중이신 것으로 보이시는데 아내분은 육아를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10만 원대 어린이 건강보험을 제안을 받으셨다라고 했는데 남자분은 암보험에 실비가 들어가 있는 보험 하나를 가지고 계시며 2029년 만기라고 하셨습니다. 실제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8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사실상 보장이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특히 가장에 혼자 경제 활동 중이신 분들은 큰돈 들어가는 질병에 대한 보장을 잘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지금은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하지만 보장은 필요할 것 같고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남자분의 나이가 만 29세라고 하셨는데 MC님 혹시 저번 시간에 배우신 어린이 보험 기억하고 계신가요? 당연히 기억합니다. 이게 만 30살까지 가입할 수 있는 정말 가성비 좋은 보험이다라고 들었는데 저도 가입했습니다. 네, 현재 10개월인 아이의 보험이 30세 만기 보험이라 100세 만기 어린이 보험으로 제안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면 어린이 보험은 아이가 조금 더 성장하고 난 뒤에 100세 만기형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해도 늦지 않으실 것 같고 저는 이 남성분께 어린이 보험으로 제안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이기 때문에 암보험 하나로는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직 만 29세라서 어린이 보험에 가입을 하실 수 있는 나이이고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암을 포함한 3대 질병에 대한 보장도 넓게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분은 앞으로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월급의 10% 이내로 맞춰 보장을 준비하고 3년에서 5년 뒤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더 생기신 후에 보장 업셀링을 하시거나 본인의 건강 상태 체크에 따라 본인에게 어떤 보험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하신 후 보장 자산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20대 후반의 가장의 경우 혼자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재무 상담, 목표 자금 상담 등을 통해서 전문가와 꾸준히 자산을 늘려가는 습관을 배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20대 후반인데 벌써 가장이 되셨다니 정말 든든하실 것 같네요. 일단은요, 어린이 보험 가능한 나이기 때문에 여기 좀 관심을 가져봐라 라는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재무상담 통해서 자산을 늘려가는 습관도 함께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 문자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1515님의 사연입니다. 2011년에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요. 암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또 질문이 왔습니다. 이명무 선생님, 유방암 수술 경력이 있어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2011년 유방암 수술을 했고 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완치 판정을 받고 5년이 지났으면 일반 심사로도 가입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유방암은 재발 확률이 높은 암이라서 거절하는 보험회사들도 다소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에 가입하시려고 한다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가입 여부를 결정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1년 유방암 수술을 했다고 하셨는데 딱 10년 전이네요, 지금. 이런 경우 완치 판정을 언제, 몇 월, 며칠에 받았는지 확실한 날짜가 필요합니다. 네, 완치 판정을 받고 그리고 5년이 지나면 가입이 가능하지만 또 거절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또 다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주시고 8년 정도 보험료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제가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보험료가 너무 비싼 듯해서 고객센터 상담 요청을 했는데 초기 가입 시 종신보험에 들어간 암보험 특약이 전부 3년 갱신으로 들어가서 보험료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다. 특약 삭제 후 암보험 비갱신으로 새로 하는 게 좋다라고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신보험 해지하고 실손보험, 암보험 이렇게 딱 2가지만 제가 따로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궁금합니다.
아, 진짜 고민되실 것 같아요. 종신보험을 8년 동안 납부를 했는데 보험료가 계속해서 오른다고 하면 사실 가격적으로 부담스럽잖아요. 이해됩니다. 자, 전민경 선생님, 이 사연자분의 고민을 좀 시원하게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보험료가 너무 비싼 듯 해서 고객센터에 상담을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8년 정도 납입을 해주셨는데 올해부터는 본인에게 보험료를 내라고 하셨다면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일 것 같네요. 이런 경우는 암특약을 삭제하고 비갱신으로 가져가게 되면 내가 내는 보험료가 기존의 보험료보다 더 비싸지게 됩니다. 갱신은 안 좋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신데 20대에는 갱신 보험료는 정말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갱신 시 가입 시점의 요율로 보험료가 갱신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너무 부담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면 비갱신과 비교를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의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 해지를 하는 것보다 주계약을 감액을 더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8년 전의 종신보험은 고정 예정 이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은 금리이고요. 또 종신보험의 최대 장점이죠. 종신보험은 저축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납입 완료 후 해지 환급금이 계속 복리로 쌓이게 될 텐데 그때 그 사연 주신 분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이 해지 환급금의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 질문은 비갱신이냐 갱신이냐의 문제가 되게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갱신과 비갱신의 차이, 흔히들 갱신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갱신형 보험이어도 전체 납입 면제가 되는 보험이 있고 갱신 시점까지만 납입 면제가 되는 보험이 있습니다. 당연히 갱신 시점까지만 납입 면제가 되는 보험이라고 하면 내가 납입 면제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렸을 때 납입 면제 후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많이 오르게 되겠죠. 갱신형 보험이라고 좋지 않다라고 무작정 해지를 하시는 것보다 전체 납입 면제가 되는 보험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비갱신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똑같은 보험료로 보장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장점이 있는데요. 비갱신의 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갱신 보험료에 비해 조금 다소 높은 편이기 때문에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에 맞게 금액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비갱신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보험은 내가 보장받기 위해 가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갱신이 좋다고 비갱신 보험을 가입을 했다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실효가 되거나 보험 유지가 어렵게 되면 저렴한 보험료로 유지가 가능한 갱신형 보험 가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보험은 유지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요. 저렴한 보험료로 유지 가능한 갱신형 보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바로 문자 상담 들어갑니다. 9638님, 현재요 당뇨약을 복용 중인 40대인데 3대 진단암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또 글이 올라왔네요. 임형무 선생님, 당뇨약 복용 중인데 3대 진단비 가입 가능한가요? 네,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라고요. 그렇다면 당화 혈색소 수치가 정상 범위 아니라면 일반 보험으로도 보험 가입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일반 건강한 사람보다 위험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그리고 심사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단점으로 일반적으로는 간편 건강보험으로도 쉽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당뇨는 당뇨보다 당뇨로 인해 생기는 합병증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고 정상 수치면 좀 가입이 가능하겠지만요.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라는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 응원합니다. 자,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들도 또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또 해외에서도 보장이 가능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방과후 또 우리 3교시 상담은 여기까지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하신 부분들 여러분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 함께 도와드립니다. 023772-0209번 문자로 샵 3772번 보험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 리모델링까지 시원하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3교시 도움 말씀 주신 전민경 선생님 그리고 임형목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알쏭달쏭했던 보험과 관련된 내용들 1교시, 2교시, 3교시 차근차근 배워봤습니다. 오늘 주제들을 하나씩 보면서 그래도 난 이 부분이 조금 더 아쉽다, 궁금하다 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보험스쿨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푹 쉬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